자, 특별한 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갈수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관련된 의문을 제기한 대통령 정 비서관 5시간 녹취록 공개를 해서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보도도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쌍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뉴스토마토에서 공천 개입이 의혹인데 여기는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면 여기는 용인갑, 뭐 김대남, 뭐 이원모 그쪽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대남 전 비서관 행정관인가요? 이 사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토목학과 대학을 이제 토목학과를 졸업해서 건설회사를 좀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예. 강원도의 지역 기반을 두는 건설회사를 오래 다녔고 정치권하고는 크게 인연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그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캠프에 있었군요. 예,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수위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주로 이분이 했던 일은 조직 관리, 그러니까 이제 바닥 민심을 다지는 그런 일을 대선 캠프에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 그래서 이제 소통 관련 소통 관련 일을 조직 관련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랑 연락 많이 하고 시민단체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음성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김대남 전 비서관하고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인데 이 통화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총선 후겠죠? 아닙니다. 총선 할 때 그 무렵. 작년 9월 첫 통화는 작년 9월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통화가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 거의 1년을 통화했네요. 11개월 동안. 그리고 그 문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된 문제의 통화는 정확하게 올해 2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2월 20일 전까지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2월 20일 날 첫 보도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으로 올 수 있다. 라는 첫 보도가 2월 20일 날 나와요. 보도가. 이때부터 이제 이거 여사가 이제 이철규통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26일 날 결국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에 전략 공천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밀려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 센.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대통령실 그래도 그 비서관 직무대리로서 해갖고 뭐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였고. 근데 이제 밀려나는 상황이 돼서 그 긴박한 사이에 이제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이명수 기자, 저는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되게 너무 좋아요. 좋은 게. 그렇게 녹음이 전 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친하게 다 받는 모습이었어요.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여튼 이 김대남 씨하고 이명수 기자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작년 9월에 이제 첫 통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에 다들 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 관련 업무를 하니까 전화를 본인은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한다. 진영 가리지 않고 첫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첫 통화 때는 좀 뭐랄까 머뭇하고 경계하죠. 처음에는 9월 5일 날 처음 통화하는데 작년 9월 5일. 근데 이원모 행정관 이분이 그렇게 저는 이제 욕도 많이 먹는데 그 전체 통화 5시간 반을 다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악랄하거나 남의 그 등에 이제 칼 꽂거나 뭐 좀 욕심은 있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뭐 이런 건 아니다. 이제 첫 통화에서 강원도라는 걸 알게 돼요. 고향이 강원도 영동. 강원도 서로 구산 사투를 쓰니까 고향이 어디냐? 나는 강릉이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전 삼척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동네 뭐 얘기도 나오잖아요. 영동으로. 영동은 사실은 거리는 좀 멀지만 같은 거의 쪽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 거기서 좀 확 풀어진 것 같아요. 첫 통화부터. 9월 5일 첫 통화부터. 그래서 김대남 비서관이 이때부터 이미 그 9월 5일 첫 통화에서 통화가 이제 2번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9월 5일 하루에 2번을 통화합니다.
내가 용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대남 씨가 그런 얘기를 네. 하는군요. 이명수 기자한테. 예, 그 용인에 보면 강원도 도민회가 잘 됐고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거기 용인 갑지였고. 예, 뭐 도민회가 뭐 17만 명 뭐 이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김대남 비서관의 숫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강원도 사람 많이 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예. 이명수 기자한테. 첫 통화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뭐 발을 담그신 분이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 거니까 이제 기자들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또 연분도 쌓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약간 이해가 되네요. 예, 뭐 예. 고향도 비슷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또 할 거면 뭐 이쪽은 저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기자라면 예, 예, 또 아마 기자라고 그런 하면. 생각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 또 그런 것 중에 가장 문제가 그 김건희 여사 공천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해버렸어요. 일단은 그 해당 부분 녹음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골 때리네. 그러면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뗄 뻔했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지율을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나 그럼 잭석에 이거 빨리 교수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이 편도 싫어. 자, 이 녹음 내용을 좀 들었는데 참 직접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결국은 사실은 본인은 공천이 안 되고 이원모는 또 되고 당시 다 기억날 겁니다. 원래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 을인가요? 네, 박진 의원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돌리고 갔던 곳이 용인갑이고 용인갑에 저렇게 가서 공천까지 받습니다. 전략공천을 예. 받죠. 근데 문제는 이 김대남 씨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대남 비서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콕 집어서 또 그 루트를 이철규 얘기도 이철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이 용산의 의중 내지는 용산의 뜻, 의지를 대변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간 위에 용산이 심었다라는 거는 이미 다 보도가 됐고요. 이철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이철규 의원이 이미 지난 총선 국면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뭐 국민의힘 출입을 안 하는 잘 모르는 저 같은 기자도 다 그랬던 건데 이제 김대남 전 비서관은 거기서 더 나가서 콕 집어서 이철규가 이제 용산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측을 작업하는 거다.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다이렉트 어떤 그 통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원모 비서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에서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저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냐. 그냥 한 명 아니냐 후보 중에. 근데 이제 강남을 간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해서 그때 사실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렇게 이제 김대남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도 해요. 용인갑이 험지 아니야. 여기 좋은 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하진 않은데 이명수 기자랑 얘기. 왜 그러냐면 19대, 20대, 21대까지를 다 이겨요. 전복민 의원이 있었나요? 그럴걸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인이나 수도권에서 거의 국민의힘이 그 유일하게 이기는 곳이 21대 경기도에서 21대 때도 심지어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21대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이겼었어요. 180석 할 때도 그때 경기 지역 10석, 12석이었는데 7석 했습니다. 7석 할 때 그 한 곳이 저기였어요. 59곳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맞아요. 겨우 7개 이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인갑이었는데 그때 득표율 격차가 7%, 8%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났던 거예요. 그 정도 이겼으면. 그러니까 용인갑을 지금 올 때 그 얘기를 다 해요. 여기 좋은 거니까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참 그 이원모 비서관 결국은 이제 떨어지고 또
김대남 비서관 역시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또 낙선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또 이명수 기자가 어떤 얘기 지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예.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거 하면서 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예. 뭐 텔레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 겁을 줘. 아 이거 뭐 저 이원모 뭐 어제 방송 KBS에서 나왔는데 아유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그 말들이 많은데 예.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아 이거 좀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이러면서 탁 던져봐. 자, 이 녹음 내용 딱 두 가지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약점 잡아서 겁을 주면 이원모 공천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게 네. 공개가 되니까 자기가 그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뭐 허위의 사실을 그렇죠. 얘기했고 본인은 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부풀렸고 뭐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부터 이분은 용인갑 출마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주말마다 용인을 내려가서 명함을 돌려요. 아하. 그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예. 9월 5일부터 이명수 기자랑 적극적으로 친분을 맺는 이유도 너 강원도에잖아. 거기 강원도 전설 도와줘. 좀 살펴라고 얘기를 해요. 9월 5일 통화에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우리가 흔히 이제 침발로 논다고 하죠.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좋은 예. 지역구니까 국민. 왜냐하면 그리고 또 21대 때 당선된 현역 의원이 예. 뇌물 혐의로 징역 전북 7년을 받고 예. 예, 날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른바 대통령실 또 연재는 청와대 있던 네. 사람이면 교통 정리해서 거기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딴 사람도 예, 예. 약간 침발라 놓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후보들도 몇 명 있는데 네. 자기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있던 출신이니까 사람이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이제 이원모 비서관이 날라오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이걸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작전을 이명수 기자랑 음흠. 그 짠 거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철규 의원의 핸드폰 번호를 불러줘요. 010 뭐 그거 다 녹음돼 있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거기서 역제안까지는 아니고 추가 제안을 해요. 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원모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 아, 이원모도 쳐야 같이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아하. 할 거면 이철규만 하지 말고 예. 이원모도 같이 압박을 해야 되니까 이원모 번호 줘라. 음흠. 그러니까 이원모 번호 다 불러줘. 이호모 번호 주고. 압박하라고. 와. 예. 근데 이제 10분 만에 마음을 바꾸긴 합니다. 그 녹음이면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원모는 김건희 여사 사람입니까? 왜 밀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검 반부패부 예. 그 연구관 출신이고 해서 특수부 라인이고 해서 그 윤석열 막내라고 사단의 하는 막내. 예, 뭐 막내라고 해서 별명이 그렇죠.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봤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내부자는 이 윤석열과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키를 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이원모 비서관의 와이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모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약간 그 공군 1호기 우리 전용기에 예, 전용기에 탔던 민간인 탔었죠. 예, 그래서 이원모 씨 부인이죠. 되게 신기하게 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힘 있는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공천을 꽂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툭툭 얘기하는 게 100% 다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만 얘기해요. 예. 공천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아 그거는 뭐 공관위원 중에 누가 해갖고 뭐 이런 거야 뭐 누구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다 김건희 여사예요. 다 김건희 여사. 네. 요거 이번 보도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렇고 지금 장윤수 기자가 보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그나마 빠져 있어요. 별로 안 다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가장 이게 말이 되나 신기하기도 가장 하고요. 황당한 게 예.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오기 전에 네. 분위기 좋을 때 야 이거 내가 될 것 같다라고 네. 할 때 그러니까 2월 20일 전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데 한번 위기가 있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 현수막에 네. 다음에 대현수막 걸잖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요. 예. 윤한 갈등이 확 불거지면서 야 내가 배팅 잘했다. 한동훈과 같이 걸었으면 나 나가랴. 그러니까 나 그런 큰일 얘기 날 뻔했다.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쪽에 줄 선 사람들 다 그 아웃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서 야 나 이거 잘했으니까 사진 빨리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여사한테 사진 보내야지. 이래. 아, 여사 그때도 여사가 나옵니다. 그때도 여사. 대통령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아니고. 와. 여사한테 사진 보내야지 그러면서 나는 일편단 이건 방송을 했으니까 나는 네. 일편단심이니까 일편단심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인데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예. 대통령실에 비서관을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일편단심으로 항상 뭘 보고하고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여사다. 여사예요. 본인이 녹음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또 이철규 의원 이원모까지 비서관까지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글쎄요. 많은 저도 게 그 있습니까, 기자님께서? 사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단 친하다. 그 와이프랑 예. 와이프랑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네. 여러 차례 하고 그 되게 각별하게 여긴다. 여사가 또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을 각별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도 되게 친하잖아라고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 이원모 하면 대표적으로 그 여기서 그러니까 청와대를 그러니까 요새는 대통령실인데 그러니까 청 여사님 사람이잖아. 아, 청여사님. 요건 방송 안 한 건데 요런 예. 표현도 쓰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사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원모 비서관을 대통령의 어떤 총애를 받는 검사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부부가 여사님의 사람이고 여사님이 특별히 챙기는 와우. 사람이다라고 와우.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와우. 왜 그런지는.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부부가 이제 중매도 서주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매도 서주고 자생한방병원 딸이잖아. 뭐 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 또 윤석열 친윤 의원인 줄 알았지만 친김 의원일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다르니까? 왜냐하면 예. 그 방송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원모 공천이 잘못되면 네. 이철규가 날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철규가 날아가.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철규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 친윤이 맞네요. 그러니까 네. 이원모는 여사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여사님이 특별히 챙겨서 이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 끝장이야. 네. 날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철규 한테 이명수 기자가 좀 겁을 좀 줘라라고 김대남 전 비서관이 좀 얘기를 했다가 아주 좀 빨리 1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네. 김건희 여사의 명을 받던 김대남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공관이 예. 이거를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처음에는 이명수 기자를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야 공격해 압박해라고 했다가 한다고 되겠나 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는 남겨둬요 사실. 예. 이제 공격을 취소해라고는 안 하고 압박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나는 조용히 있고 이원모를 도울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략을 이때부터 수정하는데 그냥 나는 공기업 가는 쪽으로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까 녹음에? 예. 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전까지는 9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내가 용인갑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명수 기자가 전화해서 형님 뭐 하세요? 그러면 나 지금 용인 내려가 내지는 뭐 용인에서 뭐 몇 명 500명 오늘 500명 만났다. 뭐 명함 몇 장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공천에서 떨어진 이 2월 26일 이후로는 계속 나 이제 여사님한테 보험 들어서 공기업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도할 내용이긴 한데 예.
이분이 공기업에 8월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2월에 공천에서 떨어지고 네. 4월에 총선 결과 나오고 8월까지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넉 달. 예. 길잖아요. 예. 보통 이제 바로 챙겨주는데 이원모 비서관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청와대 다시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바로. 예. 근데 자기는 4개월 동안 이제 물 먹고 있으니까 모종의 얘기를 이명수 기자한테 합니다. 네. 나 계속 그 가운데도 나 지금 공기업 들어가려고 작업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내가 지금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때 또 모종의 얘기를 해요. 아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양심선. 아, 혹시나 양심선 하겠다. 공기업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이때부터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예. 이제 좀 약간 그런 어떤 방향성 자신의 이런 게 좀 확실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이것도 또 뉴스토마토 좀 비슷한 맥락의 보도인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양심 기자회견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예. 폭로해서 김건희 여사 건 폭로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도했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양심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넉 달 만에 다시 공기업 감사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공기업 감사로 결국 그래서 들어가죠. 예. 정말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원모가 뭐길래 선거 나가가지고 그 좋은 지역구 나가가지고 떨어졌는데 다시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허위의 얘기를 했다. 김대남 네. 비서관이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남 비서관이 상정하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얘기했던 그 상정했던 부분들, 가정했던 부분들이 네. 사후적으로 다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기업에 예. 취직했고, 예, 등등. 다 공기업 들어갔고, 야 지금 여사님 픽이야 지금 여기 와서 그냥 꽂으려고 하는 거야. 전략공천으로 꽂아줬잖아요. 꽂아줬고요. 예. 예. 자기는 작업해서 나 공기업 갈 거야.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보도에서 네. 해서 공기업 갔고요. 예. 이건 뭐 다시 뭐 여사님이 챙겨줬는지 해갖고 다시 모르겠지만, 용산 들어갔고요. 비서관으로 예. 공직기강 비서관. 예. 요직이죠. 네. 그전에는 요직입니다. 인사비서관이었고 공직기관 비서관. 두 개 다 요직이에요, 사실. 둘 다 굉장한 요직입니다. 예. 예. 그거 보면 실제로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뒤편에 뭐 일단은 김대남 씨 얘기긴 하지만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김대남 씨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 아닙니까? 예. 그 하나만 더 여기서 네. 이제 뭐 오늘 사실 이제 2회 보도할 얘기 이미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네. 그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력자로 계속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해요. 윤석열 하긴 대통령 합니까? 많이 해요. 아하. 많이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실패, 무능, 불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예. 그 안에 있는 비서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권력자로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답답하다. 아하. 일 안 된다. 저러니 되겠나. 저러니 지지율 떨어지지. 그거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도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강승규 수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시민사회 자기 수석실에 위에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강승규 수석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당연히 이명수 기자는 가장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분은 권력자. 잘못 보이면 끝장나는 사람. 이철규 날아가. 네. 나 여기서 잘못 보이면 나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공격으로 갈 예. 수도 있고 어떻게 네. 해서든 여사님한테 잘 잘 보여서 보여야 돼. 보험 하나 들어놓고 공격 가야 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담화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명수 기자가 11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전화해서. 그거는 뭐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 자꾸 뭐 오늘 좀 보도될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보도할 이번에 내용입니다. 후속 보도가 네, 월요일 날. 네.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음 파일도 있습니까?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네.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 날 했고요. 앞으로 예. 나올 얘기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예,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예, 예. 답답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정농단이고 그게 최서원 씨죠. 네. 최서원, 최순실을 그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앉혔다. 이것도 탄핵 사유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직에 추천하고 본인이 꼽아주고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명백한 탄핵 사유고 국정농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고 다 걸리는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또 힘들죠. 뭐 보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압수수색이나 이렇게 대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도 별 말이 없고요. 예, 별 말이 없습니다. 장현수 기자님 하신 보도도 제가- 크게 예, 제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진 않았고요. 네. 각각 입장을 물어보는 게 이제 김대남 본인, 그렇죠. 본인 녹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도 입장을 물어봤고요. 이철규 공관위원, 그러니까 예. 이철규 의원한테도 의원한테. 물어봤고 예. 이원모 그 비서관한테도 각각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골 때리는 게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체코에 있을 때 제가 질문지를 보냈거든요. 아, 체코에 지금 순방 갔을 때. 술방 갔을 때 이제 보도 직전에 체코에 있을 때니까 전화해봐야 뭐 어차피 안 받으시고 그리고 네. 카톡을 보내면 바로 봐요. 김건희 일이 여사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본다. 읽어보고 일시비예요. 아, 일시. 그렇겠죠. 답하기 예. 너무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게 예. 이명수 기자가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예. 김건희 여사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어떻게 카톡 메시지 두 사람 관계 그럴 관계는 아닐 것 인터뷰하자. 또요? 인터뷰하자. 그때는 이제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디올백이 계속 지금까지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디올백을 그 터트린 폭로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디올백 관련해서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디올백 예.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입장이 있으면 나한테 해라. 허심탄회하게. 내가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겠다. 네. 그렇게 보냈더니 거기에 하트를 달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트를 단다고요? 예, 여사가. 고맙다고요? 하트 표시를 달아. 이명수 기자가? 예, 예. 저 깜짝 이게 더 특종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트를? 아까 이명수 기자의 매력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보내면 제가 진짜 7시간 녹취록 뭐 디올백 이거 그다음에 또 뭐 MBC에 있을 때는 그 처가의 어떤 예.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예.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100% 저는 다 일시비였는데 되겠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트 표시를 잠깐만, 이명수 기자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아니, 여사한테는. 골 때리는 게 아. 이철규 의원도 제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했는데 일단 안 받고요. 카톡이랑 문자로 질문지를 보냈는데 네. 저한테 답을 안 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허위의 보도를 하면 뭐 민형사상 책임을 네. 묻겠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하고 예. 또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해. 와. 이철규 의원이 이혼모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사실 아니야. 이명수 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전 국민이 알 것 같으면 저라면 이명수 전화마도 끊어버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근데 거기를 예. 또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가 그것도 다 녹음했어요. 녹음이 다 녹음할 되고 걸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취재 녹음하죠. 관련한 거는 녹음하죠. 녹음합니다. 예. 신기합니다. 예, 신기해요. 예, 지금 우리 댓글에 수박페페님이 정말 진짜 마성의 명수 기자님 이렇게 이명수 기자님 칭찬 이게 칭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또 녹음 파일 공개가 되니까요. 그것도 조금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